안녕하세요. 인류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인위적 토크.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박은주입니다. 부산시 학사회 학술교육위원장 이양란 약사입니다. 제일 끊기 힘든 게 있다면 저희가 드린 보기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일 끊기 힘든 것은 술인 것 같아요. 담배는 생각보다 그죠? 또 잘 끊으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끊더라고요. 금연 치료제들이 또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힘들어요. 제일 못 끊는 게 잠이 안 와서 한 잔씩 맞아요. 마시기 시작하면 네. 진짜 답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고 그렇죠. 본인도 끊고 싶은데 밤은 매일 돌아오고 잠은 매일 자야 되고. 이제 잠이 처음 드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빨리 각성이 돼가지고 자주 깨요.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것만큼 중독을 가지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또 원하게 되고, 진짜 저도 진지하게 이번 치료 말고는 정말 답이 없을까? 이거 환자들을 보면서 많이 경험했거든요. 정말 굳은 네. 의지와 환경 세팅과 네. 약물 치료, 이게 모든 게 같이 가야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본인이 가족이든지 배우자든지 뭐 이런 분한테 제발 나 술 안 먹게, 나를 좀 여기다 가둬줘,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데 방문을 잠궈 놓고 있잖아요. 되게 난폭해지세요. 네, 왜 네, 금단 증상이 이게 문을 본인이 부술 제어할 수 수도 없는 없고 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술. 네 맞습니다. 저도 술 주말에 확 몰아 마시는 거랑 주말에 하루에 한 잔 이렇게 매일 마시는 거랑 어떤 게 더 몸에 나쁜가요? 이게 일단은 권장량이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도 다릅니다. 인종별로도 또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남성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주일에 적어도 한 2번 이내에, 그 다음에 술 1~2병 이내, 큰 대병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유의 잔에 대해서요. 하루에 한 잔만 마신 분 저희가 진짜 못 봤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한 잔이 2잔 되고 네. 2잔이 3잔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주말에 딱 1병이면 사실은 권장사항 내죠. 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하루 한 잔씩이면 간이 충분히 해독을 한다. 그래서 뒷날 말끔하게 일상 복귀를 할 수가 있다. 이래라도 몰아 마시면 뒷날이 일단 너무 뒷골이 땡겨. 숙취가 일단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주일 기준에서 하루는 정말 힘들다는 거죠. 숙취 때문에. 저 같으면 그래서 뭐 하루 한 잔 그렇게 하는 게 몰아서 왕창 마시는 것보다 좀 간이 좀 덜 힘들 것 같다. 그렇다고 서로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숙취가 이렇게 왔을 때요. 숙취 해소에 뭐가 더 좋은지 밸런스 게임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콩나물 해장국. 술 드시고 타이레놀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숙취 때문에 뭐 두통이 왔다 이렇게 해도 다른 소염 진통 성분을 차라리 가져가시는 게 낫지, 간에서 대사도 되고 해독 작용도 하는데 그게 타이레놀 드시면 그 작용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간독성을 높여줘요. 콩나물 해장국이야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도움을 주는 아스파라긴산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고, 해장국이니까 좀 속이 좀 따끈하니 좀 풀리잖아요. 근데 사실 타이레놀에 대한 간독성은 과량 섭취신데 그렇게까지는 안 그런데 드시지 않을까요? 타이레놀 금기 사항에 네. 술 드시고는 절대, 저희가 그렇게 복약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8시간 이내에 네. 이렇게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술이 깼는지 안 깼는지 알 수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없어서. 네네. 밤새 마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푹 주무시고 아침에 맑은 정신에 타이레놀 찾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얼마 못 자고 이제 회사는 가야 되는데 머리는 아파 죽겠고 뭐 이래서 이제 급해서 이제 집에 있는 타이레놀 드시고 이러시는데 좀 그거는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TLC 커피보다 차라리 인스턴트 그런 잘 정제돼서 나오는 커피가 더 낫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커피에 대한 연구들 되게 많은데 그쵸. 결과가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아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나눠져 있어요. 추출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고 되어 맞아요. 있거든요. 네네네네. 커피 안에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카페스톨이라는 게 그렇죠. 있는데 카페스토롤. 카페스톨이 결국에는 콜레스테롤과 비슷한 구조인데 고압으로 내리면 크레마가 쫙 올라오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종이 필터에서 한번 걸러지면 카페스톨이 쫙 걸러지거든요. 그럼 카누는 뭐야? 이렇게 하면 만드는 제조 과정 중에서 카페스톨이 좀 걸러진대요. 그러면 커피를 안 마셔야 돼? 뭐 마셔야 돼? 이렇게 보면 그것도 대규모 연구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 네. 연구 결과상 종이 필터에 걸렀던 거. 드립 커피. 네, 팬들이. 그 드립 커피들은 확실히 먹는 게 좋더라. 함량이 다를 수도 있고 네네. 뭘 믹스하냐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걸러 먹는 커피 오케이. 음. 걸러 먹는 것과 그럼 추출하는 커피 믹스해도 괜찮더라. 그런데 만약에 추출만 한 것만 먹었다. 그러면 남성분들은 별로 좋은 효과가 없다. 커피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카누 회사에서 뭐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매일 탕후루를 하나씩 먹는 거랑 매일
담배 한 개비를 한 피우는 개비. 거랑 뭐가 더 몸에 안 좋을까요? 어. 하나, 둘, 셋. 담배. 저는 이제 금연 치료를 계속하고 사실 금연 강의도 많이 했지만 담배는 정말로 백해 무익해요. 흡연하고 나서 크게 두 가지 걱정하거든요. 심내혈관, 그 다음으로는 폐. 흔히 얘기하는 담배때가 다 빠지는 7년, 폐는 15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고른다면 아이고, 이거 탕후루 고르기 어려워요. 사실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네. 근데 이게 탕후루를 매일 하나씩 먹는 친구라면 다른 식습관은 어떨까? 아, 예. 탕후루 근데 매니아들한테 돌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니 탕후루가 안 좋다고 안 했어요. 탕후루를 매일매일 하나씩 먹을 정도면 이미 당 중독이다. 가능성은 있죠. 매일매일 먹을 경우에는 이건 음. 당 중독일 가능성이 높기 그건 때문에 맞죠. 담배를 한 개비씩 피웠을 때 내 몸이 나빠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나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네, 탕후루를 말씀드렸지 탕후루가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비건 식사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도 사실 똑같이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소아청소년과 학회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 건강한 습관이 아니다 그쵸? 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아이들은 성장해야 되고 맞아요. 근육, 골격을 키우려면 필수 동물성 아미노산 단백질 네, 필요하죠. 필요하고 그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잘 갖춰져 있는 게 사실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나중에 20살이 넘어서 아이가 스스로 나도 비건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맞아요. 미성년이고 그 식단을 결정하는 게 부모에게 있을 때 최대한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제공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사실 외국은 비건 많잖아요. 외국에 있는 가이드라인에서는 비건도 아주 나쁘지 않다, 괜찮다, 좋다. 다만 뭐 계란이든 유제품이든 생선이든 어느 정도 단백질을 제공을 함께 하기를 권고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비건은 아이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고 꼭 해야 한다면 보충제 함께 좀 보충을 해줘라. 이런 것도 뭐 영국 권고 라인에 있더라고요. 네, 뇌에는 지용성이 사실 좀 들어가줘야 그럼요. 되고 오메가3 중에서 DHA가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생선이 됐든 풀을 뜯어 먹는 아이들이 됐든 그런 부분도 좀 채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두 분이서 겪으셨던 아니면 혹은 들었던 최악의 진상 환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최근에 경험했던 거는 어. 입원에 대해서 자기가 컨트롤하시는 분. 네. 그러니까요. 내 병은 내가 알아. 근데 대학병원이니까 음. 중증도에 따라서 네네. 이미 입원이나 수술이나 항암이 예정되어 있어서 다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응급실은 또 응급도에 따라서 가는 곳인데 이제 저는 이제 호스피스 환자, 암 경험자도 환자를 보거든요. 근데 이제 호스피스 환자였으니 당연히 좀 힘든 분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쯤이면 입원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할 땐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전화 오셔서 오늘 입원했으면 좋겠다. 저런. 그 호스피스 병동 그렇게 대규모가 그렇죠. 아니거든요. 소규모고 이미 다 대기 순번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입원이 안 됩니다. 했더니 그럼 응급실 가겠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리가 나야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왜 응급실 갔는데 입원 안 시켜줘? 오늘 내가 안 좋은데 왜 오늘 입원 안 시켜줘? 이럴 때 굉장히 난감합니다. 조제기가 자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아점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저녁약을 덜 줬다. 아침약만 15푼 남았어. 저희도 이미 확인을 해드리거든요. 아니, 똑같이 그러니까요. 처방이 네, 나갔다고. 처방 그렇게 나오고 조제도 그렇게 되고 확인도 시켜드렸고 심지어 CCTV로 확인도 시켜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사람을 믿어야지 기계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아니면 이거는 진상까지는 아닌데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이제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간단히 복약 지도를 하잖아요. 하루 3번 식후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할머님이셨는데 다음에 이제 약을 타러 오셔서 아유 그런데 이거 꼭 씻고 먹어야 돼요. 씻어. 약 드시기 전에 씻고 드셔야 되는 거죠. 하루 3번. 너무 귀여운 분이시긴 하네요. 네, 그 할머님은 이제 귀여운 환자분으로 기억이 그렇구나. 나네요. 네.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의사, 약사의 밸런스 게임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